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요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원사를 다녀왔거든요. 남아공 친구와 함께 대원사, 그 다음에 백민미술관, 거기 근처에 또 빛과 소금이라는 카페도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가, 남아공 친구가 대원사 벚꽃 보고는 별로 감흥이 없더니 미술관 2층에 올라가니까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화상통화로 보여주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술에 대한 것은 어느 나라나 똑같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그램 요구에 대한 개념, 또한 그 분석 유형, 절차, 진단 도구, 우선순위 설정,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의 용어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구 분석이란 용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첫 단계로 학습자, 조직,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핵심은 요구 분석을 통해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규명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과 목표 설정에 기초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사회의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 분석이란 명칭의 간단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하시죠? 매슬로우 욕구 위계론에 대해서 했는데 요구 위계론, 욕구 위계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구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인본주의 학자인 이 매슬로우가 나타납니다. 매슬로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굉장히 많은 책자에 나오는 도표죠. 단계별로 제가 지난번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 단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갈 수가 없다 그랬죠. 단계별로 욕구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로는 저희가 놀주의 기본적인 요구와 교육적 요구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브래드쇼는 그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규범적인, 감촉적인, 표현적인, 비교적인 요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브래드쇼는 규범적인 요구와 표현적인 요구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매슬로우의 요구 위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생리적인 요구는 식욕, 배설, 성욕 등, 안전 욕구는 주거, 재정, 건강 등, 소속과 애정 욕구는 대인관계 소속감, 존중은 명예, 인정, 존경, 자아실현은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인 생리적인 요구, 이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가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또 성욕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요구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른 단계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즉 배가 고픈 사람한테 뭔가 취미활동을 해보자 하면 이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욕구를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 요구 분석의 주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과 안정의 욕구입니다. 육체적으로 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없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는 사람한테 뭔가 다른 활동을 하자 이러면 가능할까요? 또한 자기 몸이 아프고 뭐 얼마나 살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거나 뭐 계속 무슨 카드값이 연체돼 가지고 힘들어 갖고 심리적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욕구 결핍이 있는 사람한테 뭐를 하자고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반대로 건강식품을 너무 열심히 챙겨 먹거나 뭔가 좀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이것도 기본적인 욕구죠. 안정과 안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 다른 욕구를 갈망하게 되고 거기에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죠. 사회성을 갖고자 하는 욕구. 어떤 직장을 들어가고 싶고 학교에 소속되고 싶고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혼자 막 히키코모리처럼 집에서 혼자만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교류하고 또 사회생활하고 이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적으로 어떤 구성원이 되어서 모임을 갖고 하는 게 있고 가정적으로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 교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우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존중과 명예 욕구입니다. 이 존중과 명예 욕구는 이제 고차원적인 욕구인데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욕구입니다. 뭐 정치에 관심이 많다든가 이런 거에 속한 거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이 무시하면 굉장히 감정이 크게 상합니다. 자존감이나 자아 존중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정치인, 판사, 검사, 뭐 의사 이렇게 사자 들어가는 타인이 인정받는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욕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욕구죠. 자아 실현 욕구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욕구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욕구이죠. 자기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뭔가 공부를 또 하고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고차원적인 욕구. 사실 우리 평생교육 공부하신 분도 사실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고차원적인 욕구이고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강인하고 그 앞에 단계가 다 충족되어야지 이 단계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그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욕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이란 알지 못하는 바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을 때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 반복해서 할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비가 막 왔을 때 식생활 교육관, 옛날 말로 급식실이라고 말하죠. 급식실 입구에 비가 범벅이었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이걸 보시더니 분리수거장에서 박스를 뜯어와가지고 바닥에 쫙 까시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 교육은 저런 것이구나. 느낀 거죠. 저도 지식을 전파하는 것보다, 즉, 고기를 드리는 것보다 학생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지금 했던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는 법,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을 한번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 온라인 강의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실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창을 켠 다음에 엣지
창을 키우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다가 구글 AI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쫙 나오거든요. 뭐 구글 클래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GEMINI, 저는 잼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초등학생인을 잼민이라고 이야기하죠. 잼민이라는 게 뜨거든요. 이 잼민이라는 것이 구글 AI입니다. 이걸 추천하는 이유가 AI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AI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를 꼽자고 하면 구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현대자동차도 사실 미국에 있는 AI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에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가 구글입니다. AI에. 그래서 구글이 4차 산업시대 때는 상당히 더 성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글에서 만든 AI를 통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켜신 다음에 그 채팅창이 딱 뜨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쳐봤습니다. 제가 주말에 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줘 쳤더니 뭐 잠깐 사이에 구글 AI가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주말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드릴게요. 현재 계신 곳,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 보성인데 이 보성 위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보성군이니까 이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청소년의 흥미를 끌만한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래가지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양성을 포함하겠다. 참여성을 포함하겠다. 지역을 연계하겠다. 지금 내가 컴퓨터 하고 있는 위치가 보성군이니까 이 보성군의 특성과 자연을 살려서 하겠다. 성장을 지원하겠다. 안전과 편리한 시설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줬는데 아이디어가 이런 것들입니다. 보성 녹차 활용 체험. 녹차를 활용한 체험을 해보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녹차를 활용한 요리 베이킹. 녹차 만든 간식 만들기, 쿠키, 빵, 빙수, 그 다음에 염색 공예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또 지역 문화예술 탐방 및 체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보성 소리 체험, 보성 지역 역사 유적지 탐방, 그 다음에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예술 워크숍 이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미래기술 체험, 3D 프린팅 및 모델링 기초, 그 다음에 코딩 작업 및 로봇 조립, 가상 VR 및 증강현실 체험 이런 것을 해보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다음으로 진로 탐색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진로 멘토링, 그 다음에 MBTI 워크숍, 자기주도 학습 전략 워크숍, 청소년 리더십 캠프, 창업 아이디어 발상 워크숍 이런 것을 해보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회 향상 및 공동체 활동으로는 청소년 봉사단 운영, 그 다음에 세대 공감 프로젝트, 전통놀이 같은 거죠. 청소년 토론 및 발표 클럽, 연극 및 뮤지컬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일 및 시간은 토요일을 활용, 장소는 보성군 청소년 수련관, 문화센터, 학교, 지역 시설들을 활용할 것, 모집 대상은 보성군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참가비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 강사는 전문 강사, 지역 주민 강사, 대학생 멘토를 활용한다. 홍보는 군청 홈페이지, 교육청, 학교,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관리 인력을 배치한다. 고려사항,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 조사를 한다. 실제 참여할 청소년들이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사회의 자원을 연계한다. 지역의 인적 문적 자원을 활용하여서 만든다. 지속 가능한가를 방안을 만든다. 피드백을 반영한다.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또한 부모님들에게 피드백을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 단계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기획, 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제 세부 목표 및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한다.
강사 섭외 및 기관 연계, 운영에 필요한 강사를 섭외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홍보, 참가자 모집, 다양한 채널. 보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니까 다 인스타나 이런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일반 기관에서 할 때요. 프로그램 실행 및 평가, 만족도 및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있죠? 여기에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추가로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학생 대상으로 진행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평생교육을 진행한다면 그들의 성장과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선별하고 구체화 보겠습니다. 해놓고 여학생 대상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개발해 줬습니다. 자기 이해 및 성장은 컬러 테라피. 미술 여학생들이 좋아하니까 미술로 색을 알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워크숍. 그 다음에 감정 코칭 및 스트레스 관리. 학생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 소통과 공감을 위한 워크숍. 부모와 또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 나만의 매력과 스타일 찾기. 패션, 뷰티에 관심이 많으니까 여학생들이 자기가 어울리는 스타일을 탐색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워크숍. 진로 탐색을 위한 롤모델 강연 및 멘토링.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거는 자기 이해 및 성장에 관한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는 창의적인 예술활동 아이디어. 나만의 향수 만들기,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제작, 비즈 만들기, 비즈 공예 이런 걸 말합니다. 사진 및 영상 편집 프로그램, 핸드폰을 활용한 편집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 워크숍. 시나 소설, 에세이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감수성 프로그램. 또한 보성지역 설화 이야기를 활용한 창작 끝 워크숍.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삶 관련해서는 필라테스 기초, 그 다음에 식생활 영양교육, 건강을 나를 위한 힐링 명상 프로그램, 뷰티 스타일링 클래스. 다음 파트는 사회 참여 및 리더십 파트. 여성 리더십 워크숍, 지역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청소년 기자단 크리에이터, 글쓰기, 영상 제작. 여기서 색깔이 자동으로 뚝 들어옵니다. 자기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구글에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세대 공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할 점.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 여성 멘토 적극 활용. 그 다음에 섬세하고 감성적인 프로그램 구성, 소규모 그룹 장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색깔이 또 되어 있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 공유를 지원합니다. 그렇죠? 다음 단계. 여학생 대상 요구조사. 필요한 여학생들이 관심 있는 요구조사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강사 섭외, 강사 일정을 계획한다. 홍보 및 맞춤형 마케팅. 여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학교 및 기관과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합니다. 보성군 여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죠. 신이한테 재민이한테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좋은 의견 고마워. 혹시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민이가 다행입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주의해야 될 점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다. 안전 및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한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한다.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본다.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 단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세심한 소통 및 관계를 형성한다.
개별적인 관심사를 파악하고 질문이나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응답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피드백 적극 수렴 및 반영한다. 다양한 참여 방식을 제공한다. 지속적인 관심을 격려한다. 다음 홍보 단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를 한다. 학교 게시판,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채널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솔직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목표나 일정, 내용, 강사, 비용 이런 것이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서 과장된 홍보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 후기 및 만족도를 공유한다.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긍정적인 후기나 만족도를 홍보에 활용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매우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올라오면 다른 사람들이 믿고 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 관해서 AI가 제공해 줬는데 AI가 사실 100% 맞지는 않거든요. 실제 프로그램 참여할 때 중간에 뭐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AI를 많이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AI가 또 거짓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것처럼 없는 일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질문을 이순신 장모님이 여자로서의 삶은 어땠는가 물어보면 이 남자잖아요. 근데 만들어줍니다. 여자로서는 뭐 어땠다 어땠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AI의 그 허구성도 있거든요. 소설처럼 자기가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근거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이트 한 개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FELLOAI라고 펠로 AI 이 사이트도 똑같이 구글처럼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해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제가 자료 출처 및 AI 자료 사실 확인 이렇게 써놨죠. 이 사실 확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왼쪽에 이 펠로 에이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확인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이걸 딱 누르면 이처럼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탭이 나타납니다. 그럼 딱 창을 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다가 그 아까 구글 AI가 답변해줬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이 펠로우에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실제 이게 맞는 말인지 확인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펠로우에서 확인할 때는 근거 자료까지 제시합니다. 근거 자료를 우측에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 기관이 있는지 그 기관의 운영 계획에가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인터넷을 통틀어서 얘가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 도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 PPT도 AI로 제작해 줍니다. 내가 만든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PPT로 자기가 또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있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로우는 검증하는 위주로 사용하시고 실제 프로그램 질문할 때는 구글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글이 사실 AI로는 최고 뛰어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하고 이 팔로우를 동시 교차 검증하시면 이 내용이 맞는지 이 내용이 좀 달라졌는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왼쪽 밑에 보시면 요금제 업그레이드라고 매일 300번 이상 뭐 검색하거나 이러려면 업그레이드 하셔갖고 쓰셔야 되는데 무료로 사용하는데도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팔로우와 구글 AI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쓰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말했던 뭐 과제를 내줬잖아요. 이번에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겠다 하면 이 구글 AI를 활용하면 금방 만들어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내가 기획하고 계산하고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실제 요구 분석
자료에 더불어서 우리 평생교육사를 따면 어떤 기관에 배치될 수 있고 종사 분야는 어떤 것이고 실제 인력 요구할 때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찰법을 이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